규정도 만들고 룰도 만들고 문화가 됐다고 믿으면 그건 정말 착각이라는 거죠. 내가 직원을 계속 못 뽑는다, 좋은 직원을 못 뽑는다고 하면 좀 심각하게 내가 CEO로서 합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창업상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프라이머 노태준입니다. 예, 권도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구독자가 그래도 많이 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1000명이 넘었다면서요. 네, 열심히 할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도 그에 연관되는 질문들을 좀 더 이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일단 질문의 포인트에서 이렇게 이상적인 리더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생각 또는 질문부터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리더라면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면 좋은 결과를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리더가 만들어내는 그 효과 또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좀 더 포커스를 바꿔야 되는 거다.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사실 달리기 선수도 그 사람이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별 관심이 없잖아요. 달리기 속도가 어떻게 내는지 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했는지만 관심이 있지 그 사람의 특징은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유독히 경영자한테만 그 특징을 물어요. 리더십을 평가할 때 좋은 리더의 특징을 묻기보다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를 내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근데 그럼에도 그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리더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 서비스 중심적, 프로덕트 중심적으로 조직이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이제 세팅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공통적인 부분들은 좀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방식에 공통점이 있죠. 고객 집착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또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지 그 사람 자체의 특징은 아니라는. 우리 노태준 파트너는 이제 사실은 학생 때 창업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뭐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제 스스로를 잘 돌아볼 수 있으니까 제가 부족한 대표, 부족한 리더라는 걸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훌륭한 대표가 되기 위해 더 높은 러닝 커브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경험이 없고 직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걸 좀 보완하면서 그 리더로서의 CEO로서의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주저하지 않아야 된다. 지난번에 이어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또 충분히 나눈 것 같아서 다음은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도 있잖아요. 거기 책에서도 좋은 사람들을 이제 태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또 그게 좋은 기업 문화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채용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채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일이 바쁘다고 무조건 채용하면 안 된다. 정말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전에는 안 뽑는 게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은 유니콘이 된 그 캐시노트의 사업 초반 아티클들 보면은 우리는 물리적인 일손이 부족한다고 사람들을 뽑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었거든요. 뭐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2015년에 창업해서 4명, 5명으로 거의 3년 동안 조직의 규모를 키우지 않고 그냥 그 뛰어난 사람들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하고 스스로 동기부여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좋은 조직의 규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바 이상 넘는 사람들이 이제 합류하는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냥 오히려 더 좋은 인재 밀도에 집착하는 게 더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이다. 좋은 기업 문화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회사에도 어떤 문화를 만들고 밸류 만들어놔도 암묵적으로 그건 다 걷어차고 야 저건 상관없어. 지금 우리 좋은 학교 나오고 저 동아줄에 붙잡으면 승진할 수 있어. 사장 말만 잘 들으면 돼. 대표 말만 잘 들으면 돼. 라고 누가 간판에 쓰지는 않아요. 근데 다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문화예요. 규정도 만들고 룰도 만들고 해서 간판에 붙인다고 문화가 됐다고 믿으면 그건 정말 착각이라는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그 속마음에 있는 거가 일치되는 거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직을 투명성 있게 회사의 정보를 다 공유하고, 당근마켓은 되게 회사 내부 정보들이 모든 직원들이 다 액세스할 수 있도록, 모든 회의록을 다 액세스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감춰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걸 투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커지면 현실의 무게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문화를 유지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하다 보면 좀 복잡한 일들도 있고 또 공개 안 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타협하게 되거든요. 커져도 계속 유지하겠다. 이 문화는 절차나 제도는 좀 바뀌더라도 그 문화는 꾸준히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CEO인 것 같아요. 그 비전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행동이 그 모순되지 않게 행동하는 그 본이 있어야 나머지 임원들이 그걸 따라가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따라가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이제 이상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사실은 이제 2010년도에 한동안 아주 좋은 문화를 갖고 있고 좋은 회사라고 알려진 어떤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회사의 특징이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고, 회사 안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 수영해도 되고 자도 되고, 그런 걸 모델 삼아서 많은 또 스타트업들이 또 뭐 재택근무로 전환하기도 하고, 회사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일해요 뭐 이런 거를 얘기했었죠. 근데 사실은 그건 껍데기만 본 거거든요. 자유롭게 일하는 거가 그냥 마음대로 놀아도 되는 게 아니죠. 회사는 그 방향성 없는 방종을 주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있는 거죠. 회사는. 근데 그거는 쏙 빼버리고 껍데기만 자유를 줬다. 그래서 회사가 잘 됐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좋은 회사들은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를 많이 깨닫고 지금은 좀 더 발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많이 좀 달라졌죠. 높은 인재 밀도를 가진 회사가 좋은 기업 문화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직원들의 생산성 아니면 만족도 아니면 그 회사의 성과 이런 것들을 제일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최고의 복리후생은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게 만들어주는 거다. 수영장 만들어주고 뭐 문화데이 만들고가 아니라 재능 있고 훌륭한 사람하고 함께 일하는 경험을 하는 거가 최고의 복리후생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 다니신 분들이 다 잘하는 이유가 입사할 때 다 잘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 회사 안에서 그 학습하는 문화, 또 서로 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세미나하고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영향 주고, 이렇게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막 물드는 그것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게, 네이버 창업자분이나 넥슨 창업자분이나 같은 대학교 친구, 기숙사 이제 같은 방 쓰는 룸메이트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직을 만드는 거. 이게 사실 조직 문화에서 정말 CEO가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대표님도 그런 훌륭한 파트너들을 또 프라이머에 모시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그렇죠. 프라이머 클럽 안에도 보면 우리 뽑을 땐 평범하지만 이미 선배 창업가들이, 훌륭한 창업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창업가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실패할 확률을 70%좀 줄이는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프라이머 시작할 때 선배 창업가의 DNA를 후배 창업가한테 이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 이너서클을 만들고, 보고 듣고 배우는 걸로 저절로 이게 돌아가는 그런 걸 만들고 싶었고요. 회사도 마찬가지, 그죠? 그 인재 밀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나. 결국은 CEO가 인재들을 데려오려면 그 인재를 설득할 만한 비전과 믿음을 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좋은 사람을 확보하는 게 되게 공동창업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CEO가 개발자가 아니면 좋은 CTO를 공동창업을 만들면 적어도 그 CTO를 보고 좋은 인재들이 모이기도 하죠. 좋은 직원을 뽑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회사가 작아서 뭐 봉급이 적어서 혹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직원을 계속 못 뽑는다, 좋은 직원을 못 뽑는다고 하면 좀 심각하게 내가 CEO로서 적합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초치는 얘기인가 이거? 그 다른 사람의 공동 창업자로 다시 조인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전 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은 게 어디 좋은 기업에서 이제 팀장급 혹은 본부장급 역할을 하던 분이 들어오면서 급격히 안 좋아지는 케이스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조직 전반적인 문화가 많이 떨어지는 거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현대는 지식 노동의 시대죠. 피터 드러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의 머리를 통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성과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 시대이고 그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종 기업 문화, 그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러면 정말 사람들 마음속에 동기부여가 어떻게 동기부여가 생길 건가? 뭘 해주면 동기가 생길 건가? 봉급을 많이 주면 동기부여가 생길 건가? 재택근무를 하면 동기부여가 생길 건가? 동기부여는 되게 중요한 것은 성취감이에요. 자기 회사에 소속된 사람은 자기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죠. 자기 회사 잘 되면 자랑하잖아요. 가서 우리 회사 잘 된다고 막 신문에 나오고 막 이러면 이제 어깨 힘들어가고 야 니네 회사 잘 된대 그럼 어깨 힘들어가고 하잖아요. 동기부여에 되게 중요한 건 성취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동기부여를 위한 어떤 방법론 또는 대표나 임원이 만드는 어떤 기법, 묘수, 기술 이런 것도 도움이 약간 되긴 하지만 택티컬한 얘기고 정말 근원적인 것은 직원들이 우리 회사 전체에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야 그거 내가 했어. 그거 내가 하는 일이 그게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중요한 일인 건지 사회 국가적으로 혹은 또는 우리의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 건지 그걸 잘 알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한 거죠. 급여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근무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거야말로 동기부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그리고 이거야말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방법론, 기법, 동기부여하는 5가지 기법 이런 거를 사람들이 너무 관심 있어 하는데 더 근본적인 거를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업자가. 네, 이번 편은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편에서는 다른 창업가들이 하는 실수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